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죠. 요즘 정말 핫합니다. 블록체인과 NFT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블록체인은 사실 저희가 2016년 행사, 2018년 행사 때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사를 초청하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는 NFT라는 기술인 것 같아요. 에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보다 NFT는 훨씬 더 저희가 아직 초기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생활적으로 접목하기도 아직도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NFT란 개념만 좀 살펴보자면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오리지널리티를 좀 부과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오리지널, 유일무이한 정품으로서의 디지털 자산 을 인정하는 걸 NFT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NFT가 인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NFT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NFT를 디지털 세계 등기부등본 또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익숙한 시인인데 김소월님 아시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님이 갖고 있는 진달래꽃이라는 책의 초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이 수천 권, 수만 권이 인쇄되어서 나와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냥 서점에 가서 제가 쉽게 살 수 있는 진달래꽃 책과 그 초본이라고 하는 것과의 가치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어쩌면 NFT로 거래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 초고의 개념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 NFT는 어느 분야에서 좀 요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뭐 일단은 뭐 작년에 뉴스를 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트 경매에서 2020년 3월에 디지털 아티스트 비프리 만든 NFT 작품이 있는데요.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무려 6,390만 달러. 6,390 아니고요. 하나로는 약 790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수 그라임스라는 분이 만든 월 님프라는 게 있는데요. 월 님프 같은 경우도 경매를 시작하고 20분 만에 무려 65억 원. 우리나라 하나로 65억 원이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숫자만 해도 진짜 엄청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블록체인과 NFT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이라도 하듯이 이번에 CES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TV로 이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마 이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주목할 만한 시장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이에요. 게임을 보통 하면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템을 사거나 현질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게임을 하는 게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 체계가 있는데 그걸 P2E라고 합니다. Play to Ear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형식의 게임들을 국내에서도 곧 나올 거고요. 그 거래를 이루어지는 게 그 코인이거든요. 그 코인의 기본 바탕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이 된 그런 시장들이 올해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정말 블록체인, NFT, 암호화폐 요거는 세 개의 트라이앵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나 NFT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 탈중앙화 그리고 보안성, 아니면 투명성, 익명성,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중재를 해주고 막 되게 권위적인 기관에서 신뢰성은 있지만 통제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가 어딘가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한 컨트롤되지 받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올해 CES에서 각광을 받았던 분야이자 또 2022년 호랑이 해를 이끌어갈 주요 키워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핫한 이슈로 최고의 브레인 우리 알렉스님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과 정보를 일찍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격주로 보내드리는 토크살롱 뉴스레터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